이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팹리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경쟁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삼성에 어떠한 이런 제품을 맡기기가 썩 내키진 않을 수도 있겠죠. 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주요 IT 관련 소식 오늘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관련 소식입니다. 일단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상당히 반갑고 잘 됐다 싶었는데, 바로 삼성이 IBM의 서버용 CPU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IBM은 17일 공식 페이지의 뉴스룸을 통해서 차세대 IBM 파워 10 프로세서를 삼성을 통해서 생산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IBM의 파워 10은 삼성의 7나노 EUV 공정을 통해서 생산되고요. 이 소식이 갖는 무게라고 한다면 이 IBM이 이 TSMC가 아닌 삼성을 선택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TSMC와 비교할 때 삼성이 고객사 유치에서 불리한 요소 중 하나가 TSMC와는 달리 삼성은 파운드리면서도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고 또 모바일 관련한 이 자체 칩도 개발 생산하고 있는 종합 회사라는 부분입니다. 이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팹리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경쟁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에 어떠한 이런 제품을 맡기기가 썩 내키진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삼성 입장에서 IBM 같은 기업을 고객으로 유치한다는 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IBM이 비록 과거의 영광이 많이 희석되긴 했지만 이 서버 시장에서만큼은 여전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번 IBM의 CPU 생산은 삼성에게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소식이 정말 반가운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얼마 전 IBM이 글로벌 파운드리에 1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서버 프로세서의 생산 및 시장이 얼마나 성장해 나갈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동안 IBM의 서버 CPU 생산은 글로벌 파운드리가 맡아서 공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데이터 센터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7나노 공정 수준 이하의 고성능 서버용 CPU의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서 IBM은 글로벌 파운드리를 통해서 15억 달러 투자를 통해 10년간 22나노, 14나노, 10나노 공정의 CPU 공급을, 그리고 7나노 공정의 고성능 CPU 제작을 위해 현재 7나노 공정이 가능한 두 업체인 TSMC와 삼성과 컨택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이 계약이 성사된 것은 아닙니다. TSMC와의 계약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생산 계약이 완료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EUV 기술을 갖춘 삼성이 이번 계약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 만약 삼성이 이번 IBM의 파운드리 파트너사로 선정된다면 향후 파운드리 산업에서의 시장 점유율 및 7나노 공정 등으로 인한 선점 효과를 더욱더 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2018년 11월 21일에 이 내용을 제가 뉴스로 전달해 드렸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뉴스 영상의 제목이 삼성 IBM 서버 CPU를 생산 파운드리 파트너 계약 가능성, 이렇게 제목이었었는데요.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가 전해드렸었던 소식들이 이런 방식으로 또 결실을 맺으면 저는 참 개인적으로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어쩌면 결국 ARM을 인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몇 차례 엔비디아의 ARM 인수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후 ARM은 현재 가장 핫한 매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TSMC와 폭스콘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애플과 삼성 역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가장 최전방에서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지만, 지난번에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이 ARM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소프트뱅크의 미스터 손께서 어쩌다 큰 똥을 싸고 나서 이 똥 닦는 휴지로 ARM을 내놓는 상황이라 굉장히 최대한 두툼하게 종이다발을 받길 원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나온 소식에 의하면 소프트뱅크는 엔비디아에 520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520억 달러라고 하면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우리 돈으로 대략
61조 원의 돈입니다. 어마무시한 금액이죠. 이 4년 전 소프트뱅크가 ARM을 인수할 때 지불했던 금액이 320억 달러, 현재 우리 돈으로 계산해보면 37조 원의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인수 금액을 앞에 두고서도 엔비디아 젠슨 왕 회장은 ARM을 어떻게든 인수하려는 것 같습니다. 최근 나온 기사에 따르면 여름 말까지는 엔비디아가 ARM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애플과 먼저 접촉을 했었고 이후 퀄컴과 삼성 그리고 엔비디아를 포함한 ARM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ARM 인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던 것은 엔비디아가 당시에는 유일했다고 합니다. 이 엔비디아 젠슨 왕 회장은 굉장히 간절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엔비디아가 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한 칩 개발 및 또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GPU 기술을 기반으로 한 APU 사업 등에서도 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젠슨 왕 회장은 초기 GPU보다는 이 CPU를 먼저 개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GPU로 성공한 후 APU 관련해서 시도했던 게 테그라죠. 분명 테그라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시장에서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개량을 했고 현재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테슬라에 장착이 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닌텐도 스위치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RM 인수 자체는 젠슨 왕 회장 입장에서는 분명 그만큼의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걸 겁니다. 자, 어쨌든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가 있겠죠. 만약 인수한다고 발표가 난다면 엔비디아 주식이 완전 떡상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말복 지나니까 더 덥네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구독했습니다. 안녕.